You come from a poor family and you could struggle your whole life and try to get rich, but you're not going to make it. And if you come from a rich family, you could be stupid your whole life and make it. Not because it was thinking, but it was unconscious behavior that was downloaded from rich families into kids. 쟤는 멍청한 애가 어떻게 나보다 돈을 잘 벌지? 별 잘난 것도 없고 못생긴 쟤가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은 사실 무의식적 행동을 분석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If they engage their conscious mind, then they look stupid. They're making the right moves unconsciously. This is the unfortunate fact. 95% of our life comes from those programs in the subconscious. Only about 5% of the life are you using conscious. So your life is being lived, even though you think you're living your life. Exactly, and you don't see it because it's called subconscious, below conscious.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무의식이 형성되는 원리를 공식화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이 형성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파상수 곱하기 반복 횟수 곱하기 감정의 강도. 이를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뇌파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동 상태에 따라서 정보가 무의식에 입력되는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뇌 상태는 대부분 베타파입니다. 주변 환경을 의식할 수 있고 어젯밤의 새벽 감성이 부끄러워지는 상태이죠. 외부 환경에 따라 약하고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무언가에 깊게 몰입할 때는 알파파의 상태를 경험하는데요. 이때는 내가 누구인지, 옆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로 깨어있을 때 경험하는 두 뇌파 상태에서는 우리의 분석적 사고, 즉 이성이 더 많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허황된 정보가 입력되더라도 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말해도 거짓 정보로 판명하고 정보가 무의식에 저장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뇌가 세타파 상태로 들어설 때는 논리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눈앞의 현실보다는 머릿속의 상상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A child below 7 has a lower vibration than consciousness. It's called theta. Theta is imagination. Kid rides a broom, it's a horse, but to them it's a real thing. 이때 입력되는 정보는 사실 여부를 걸러주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무의식에 저장되게 됩니다. 보통 7살까지의 아이의 뇌파 상태가 이 상태이며 성인들도 잠이 들기 직전 혹은 잠에서 깬 직후나 깊은 명상 혹은 최면 상태에서 세타파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무의식이 형성된 성인들은 세타파 상태라 할지라도 한두 번의 정보 입력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지만 백지 상태의 7세 이하의 아이들은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고 배우는 대로 자라게 됩니다. Give me a child until it's 7 and I will show you the man. They've been saying that for 400 years because they knew 7 years was the program period. After that will be whatever that program is. 만약 어렸을 때부터 가능성을 제한하고 한계를 두는 관념을 반복해서 심어주었다면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높이를 제한해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Poor people have beliefs from the family. Oh, you can't make it. Life's a struggle. Things are hard. Who do you think you are? And if that's the program you get, then 95% of the day you will sabotage yourself. 이렇듯 똑같은 정보가 입력되고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뇌가 어떤 뇌파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정보가 무의식에 저장되는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아동기, 기상 직전과 직후에 나타나는 세타파 상태에서는 무의식이 흡수되는 효과가 증대되죠. 세타 파동기를 지나는 7세 이후부터의 무의식은 대부분 반복을 통해 형성됩니다. 자전거를 익힐 때나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은 의식을 사용하지 않고 몸이 바로 기억하게 만들죠. 여기까지는 매우 직관적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혹은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크면 클수록 무의식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짜릿하고 황홀했던 기억, 무서워서 트라우마가 된 기억들은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무의식 저장소를 어항에 비유하고 그 안에 든 물고기가 생각이라고 비유한다면 안에 든 물고기의 수는 반복한 횟수이고 그 물고기의 크기는 해당 생각이 불러오는 감정의 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같은 생각을 오랫동안 반복해온 데다가 생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강하기까지 하다면 내 어항은 덩치 큰 상어들로 가득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우리의 뇌가 세타파인 상태일 때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해온 아이라면, 밤새 일어난 또 다른 부정적인 뉴스로 아침을 맞는다면, 보기 싫은 회사 상사 생각으로 한숨을 쉬며 잠에 든다면, 내 무의식은 세상에서 제일 부정적이고 난폭한 대왕고래들로 가득 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이 투영된 내 인생은 부정적인 일만 가득하겠죠. 우리가 반복해서 입력하는 생각과 정보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빠르게 현실화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입력했나요?